나이 들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 마음을 하늘같이 넓게 가지세요. 감정은 구름처럼 지나가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평안한 마음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 인생을 강물에 비유해 보세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 삶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거스르지 말고 흐름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 들면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면 행복한 것일까요? 자식에게 다 베푸는 것만이 좋은 길일까요? 아니면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만 하면 행복한 것일까요? 오늘은 그 물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젊어서는 어느 정도의 욕심을 부릴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도 욕심을 부리면 추하게 보입니다. 어느 정도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전에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조그만 연꽃을 보여주시며 아무 말 없이 그냥 꽃을 바라보셨어요. 제자들 중 하나가 그 의미를 알아차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건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은 이미 완벽한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처럼 진짜 행복이란 우리 바로 앞에 있는데 욕심 때문에 그걸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와 자꾸만 비교하려 할 때 잠깐 멈춰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또는 새로운 것을 사고 싶을 때도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욕심을 조금 내려놓아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답니다. 사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저 시간이 흐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배우고 성장하며 더 지혜로워지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열쇠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욕심을 내려놓아 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더 아름답고 행복해 보일 거예요. 별이 멀리 있어도 그 빛은 우리에게 닿아요. 멀고 어려운 목표도 인내와 끈기로 꼭 이룰 수 있어요. 바위처럼 단단해 보여도 꾸준한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하죠. 인내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두 번째로 말이 적어야 한다. 말을 많이 하는 노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이 있어서 한번 전화하면 30분은 기본이라서 전화하기가 좀 두려워집니다. 공자님이 한 말 중에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만 가끔은 침묵이 더 많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들 중 하나는 말보다 듣고 관찰하는 것에서 더 많은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듣게 되고 우리 주변의 세상과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공자님은 또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그의 말을 들어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는 우리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반영해요. 그래서 말을 적게 하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더 신중하게 말할 수 있게 돼요. 공자님은 제자들에게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셨죠. 이건 우리에게도 교훈이에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말의 힘을 더 잘 이해하게 돼요. 말을 적게 하면서 더 의미 있는 대화를 추구하게 되고, 이는 우리가 타인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며 삶에서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찾게 해줍니다. 공자님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말은 우리의 지혜와 인품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조금 더 생각하고 의미 있게 대화하려고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 중 하나가 될 거예요. 꽃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피어나요. 우리도 자신만의 개성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겨울이 가고 나면 봄이 오듯 인생의 어려움도 시간이 지나면 꼭 좋아진다는 걸 믿으세요. 세 번째로 유산 상속할 때 자식에게 다 주지 마라. 잘못하면 길바닥에 나 앉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다 주면 안 됩니다. 먼저 왜 모든 걸 다 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볼까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물질적으로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특히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재산을 주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녀가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 마치 스스로 걷지 않고 계속 업혀 다니려는 아이처럼요. 자립심이 중요한데 그걸 놓치게 되죠. 쉽게 얻은 재산은 자녀들이 노력의 가치를 잘못 이해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마치 게임에서 바로 최고 레벨로 가는 비법을 얻은 것처럼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되는 거죠.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마치 미리 정답을 알고 있는 시험을 보는 것과 같아서 스스로 노력해보려는 의욕을 잃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는 유산의 일부를 사회적인 목적이나 자선 활동에 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세상에 기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유산을 자녀의 교육이나 개인 발달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미래를 위한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조건부 상속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한 목표나 성취를 이루었을 때만 상속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스스로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을 장려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유산 상속은 자녀에게 단순히 재산을 넘겨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는 자녀들에게 삶의 가치, 자립심,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가르치는 중요한 기회랍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한다면 자녀들이 물질적인 부 이상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새가 날기 위해선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때로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랍니다. 해가 지면 하루가 마무리되며 평온을 가져다 줘요. 우리도 마음의 안식을 찾아 삶의 균형을 맞춰야 해요. 네 번째로 모으는 것보다 베풀어 주는 게 좋다. 사람들에게 베풀면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지고 충족감이 있습니다. 베풀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남에게 줄 때 그 순간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사실 많은 연구에서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자신을 위해 돈을 쓸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해요. 이건 조금 신기한 현상 같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큰 행복을 느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남에게 베푸는 행위는 우리 자신에게도 좋은 영향을 줘요. 우리가 사회 안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 자아 실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행위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줘요. 나이를 더 먹으면서 우리는 더욱 더 이해하게 돼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재산이나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른 이와 나눌 때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행복이 커지죠.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가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가 세상에 내놓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고 우리 주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조금 더 나누고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 보아요.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을 수 있어요. 유연함과 강인함이 함께 있을 때 성공에 이를 수 있죠. 숲은 다양한 생명체로 가득 차 있어요. 이처럼 삶 속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면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식들과 같이 살지 마라. 자식들과 같이 살려고 하면 계속 다툼이 일어납니다. 저도 힘든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나이 들면 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왜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가정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선택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 연구와 경험들을 통해 볼 때 독립적인 생활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양 세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것이 좋다는 관점에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첫째, 자녀와 별도로 생활하면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개인적인 공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 간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죠. 서로에 대한 과도한 의존 없이 각자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둘째,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더 많이 존중하게 됩니다. 가끔은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기도 해요. 서로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커지죠. 셋째, 양 세대 모두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탐구할 수 있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이는 자아 실현과 개인적인 만족감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선택에는 어려움도 따릅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일상적인 소통이나 지지가 필요할 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현대 기술을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화, 비디오 통화,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서로를 자주 만나고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각자의 행복과 서로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떨어져 산다는 결정은 반드시 서로 간의 사랑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개인적인 성장을 격려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게 하는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며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해가 매일 뜨고 지지만 매일 다른 풍경을 만들어요. 일상 속 새로운 것을 찾아보세요.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비가 온 뒤에 맑은 하늘이 더욱 아름다운 것처럼 어려움을 겪은 뒤에 평화는 더욱 깊어요. 우리 모두의 삶이란 정말 광활한 밤하늘처럼 무한한 별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저는 그 별들 사이를 걸으며 찾은 몇 가지 특별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이야기들이 우리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행복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첫 번째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을 좀 내려놓아 보세요. 진짜 행복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말 한마디에는 정말 큰 힘이 담겨 있어요.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말을 통해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세 번째,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삶의 교훈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가치랍니다. 네 번째, 주변 사람들과 나눔의 기쁨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녀들과는 서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표현이랍니다. 우리가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서로를 응원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눈 작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조그만 빛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돕고 나누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걸어가요. 이 여정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행복이에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 마음을 하늘같이 넓게 가지세요. 감정은 구름처럼 지나가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평안한 마음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 인생을 강물에 비유해 보세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 삶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거스르지 말고 흐름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 들면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면 행복한 것일까요? 자식에게 다 베푸는 것만이 좋은 길일까요? 아니면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만 하면 행복한 것일까요? 오늘은 그 물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젊어서는 어느 정도의 욕심을 부릴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도 욕심을 부리면 추하게 보입니다. 어느 정도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전에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조그만 연꽃을 보여주시며 아무 말 없이 그냥 꽃을 바라보셨어요. 제자들 중 하나가 그 의미를 알아차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건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은 이미 완벽한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처럼 진짜 행복이란 우리 바로 앞에 있는데 욕심 때문에 그걸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와 자꾸만 비교하려 할 때 잠깐 멈춰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또는 새로운 것을 사고 싶을 때도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욕심을 조금 내려놓아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답니다. 사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저 시간이 흐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배우고 성장하며 더 지혜로워지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열쇠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욕심을 내려놓아 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더 아름답고 행복해 보일 거예요. 별이 멀리 있어도 그 빛은 우리에게 닿아요. 멀고 어려운 목표도 인내와 끈기로 꼭 이룰 수 있어요. 바위처럼 단단해 보여도 꾸준한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하죠. 인내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두 번째로 말이 적어야 한다. 말을 많이 하는 노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이 있어서 한번 전화하면 30분은 기본이라서 전화하기가 좀 두려워집니다. 공자님이 한 말 중에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만 가끔은 침묵이 더 많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들 중 하나는 말보다 듣고 관찰하는 것에서 더 많은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듣게 되고 우리 주변의 세상과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공자님은 또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그의 말을 들어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는 우리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반영해요. 그래서 말을
적게 하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더 신중하게 말할 수 있게 돼요. 공자님은 제자들에게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셨죠. 이건 우리에게도 교훈이에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말의 힘을 더 잘 이해하게 돼요. 말을 적게 하면서 더 의미 있는 대화를 추구하게 되고, 이는 우리가 타인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며 삶에서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찾게 해줍니다. 공자님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말은 우리의 지혜와 인품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조금 더 생각하고 의미 있게 대화하려고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 중 하나가 될 거예요. 꽃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피어나요. 우리도 자신만의 개성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겨울이 가고 나면 봄이 오듯 인생의 어려움도 시간이 지나면 꼭 좋아진다는 걸 믿으세요. 세 번째로, 유산상숙할 때 자식에게 다 주지 마라. 잘못하면 길바닥에 나 앉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다 주면 안 됩니다. 먼저 왜 모든 걸 다 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볼까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물질적으로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특히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재산을 주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녀가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 마치 스스로 걷지 않고 계속 업혀 다니려는 아이처럼요. 자립심이 중요한데 그걸 놓치게 되죠. 쉽게 얻은 재산은 자녀들이 노력의 가치를 잘못 이해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마치 게임에서 바로 최고 레벨로 가는 비법을 얻은 것처럼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되는 거죠.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마치 미리 정답을 알고 있는 시험을 보는 것과 같아서 스스로 노력해보려는 의욕을 잃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는 유산의 일부를 사회적인 목적이나 자선 활동에 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세상에 기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유산을 자녀의 교육이나 개인 발달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미래를 위한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조건부 상속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한 목표나 성취를 이루었을 때만 상속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스스로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을 장려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유산 상속은 자녀에게 단순히 재산을 넘겨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는 자녀들에게 삶의 가치, 자립심,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가르치는 중요한 기회랍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한다면 자녀들이 물질적인 부 이상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새가 날기 위해선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때로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랍니다. 해가 지면 하루가 마무리되며 평온을 가져다 줘요. 우리도 마음의 안식을 찾아 삶의 균형을 맞춰야 해요. 네 번째로, 모으는 것보다 베풀어 주는 게 좋다. 사람들에게 베풀면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지고 충족감이 있습니다. 베풀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남에게 줄 때 그 순간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사실 많은 연구에서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자신을 위해 돈을 쓸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해요. 이건 조금 신기한 현상 같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큰 행복을 느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남에게 베푸는 행위는 우리 자신에게도 좋은 영향을 줘요. 우리가 사회 안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 자아 실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행위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줘요. 나이를 더 먹으면서 우리는 더욱 더 이해하게 돼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재산이나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른 이와 나눌 때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행복이 커지죠.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가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가 세상에 내놓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고 우리 주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조금 더 나누고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 보아요.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을 수 있어요. 유연함과 강인함이 함께 있을 때 성공에 이를 수 있죠. 숲은 다양한 생명체로 가득 차 있어요. 이처럼 삶 속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면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식들과 같이 살지 마라. 자식들과 같이 살려고 하면 계속 다툼이 일어납니다. 저도 힘든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나이 들면 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왜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가정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선택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 연구와 경험들을 통해 볼 때 독립적인 생활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양 세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것이 좋다는 관점에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첫째, 자녀와 별도로 생활하면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개인적인 공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 간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죠. 서로에 대한 과도한 의존 없이 각자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둘째,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더 많이 존중하게 됩니다. 가끔은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기도 해요. 서로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커지죠. 셋째, 양 세대 모두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탐구할 수 있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이는 자아 실현과 개인적인 만족감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선택에는 어려움도 따릅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일상적인 소통이나 지지가 필요할 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현대 기술을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화, 비디오 통화,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서로를 자주 만나고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각자의 행복과 서로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떨어져 산다는 결정은 반드시 서로 간의 사랑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개인적인 성장을 격려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게 하는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며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해가 매일 뜨고 지지만 매일 다른 풍경을 만들어요. 일상 속 새로운 것을 찾아보세요.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비가 온 뒤에 맑은 하늘이 더욱 아름다운 것처럼 어려움을 겪은 뒤에 평화는 더욱 깊어요. 우리 모두의 삶이란 정말 광활한 밤하늘처럼 무한한 별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저는 그 별들 사이를 걸으며 찾은 몇 가지 특별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이야기들이 우리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행복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첫 번째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을 좀 내려놓아 보세요. 진짜 행복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말 한마디에는 정말 큰 힘이 담겨 있어요.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말을 통해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세 번째,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삶의 교훈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가치랍니다. 네 번째, 주변 사람들과 나눔의 기쁨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녀들과는 서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표현이랍니다. 우리가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서로를 응원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눈 작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조그만 빛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돕고 나누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걸어가요. 이 여정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행복이에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 마음을 하늘같이 넓게 가지세요. 감정은 구름처럼 지나가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평안한 마음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 인생을 강물에 비유해 보세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 삶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거스르지 말고 흐름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 들면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면 행복한 것일까요? 자식에게 다 베푸는 것만이 좋은 길일까요? 아니면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만 하면 행복한 것일까요? 오늘은 그 물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젊어서는 어느 정도의 욕심을 부릴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도 욕심을 부리면 추하게 보입니다. 어느 정도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전에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조그만 연꽃을 보여주시며 아무 말 없이 그냥 꽃을 바라보셨어요. 제자들 중 하나가 그 의미를 알아차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건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은 이미 완벽한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처럼 진짜 행복이란 우리 바로 앞에 있는데 욕심 때문에 그걸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와 자꾸만 비교하려 할 때 잠깐 멈춰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또는 새로운 것을 사고 싶을 때도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욕심을 조금 내려놓아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답니다. 사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저 시간이 흐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배우고 성장하며 더 지혜로워지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열쇠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욕심을 내려놓아 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더 아름답고 행복해 보일 거예요. 별이 멀리 있어도 그 빛은 우리에게 닿아요. 멀고 어려운 목표도 인내와 끈기로 꼭 이룰 수 있어요. 바위처럼 단단해 보여도 꾸준한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하죠. 인내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두 번째로 말이 적어야 한다. 말을 많이 하는 노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이 있어서 한 번 전화하면 30분은 기본이라서 전화하기가 좀 두려워집니다. 공자님이 한 말 중에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만 가끔은 침묵이 더 많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들 중 하나는
말보다 듣고 관찰하는 것에서 더 많은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듣게 되고 우리 주변의 세상과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공자님은 또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그의 말을 들어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는 우리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반영해요. 그래서 말을 적게 하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더 신중하게 말할 수 있게 돼요. 공자님은 제자들에게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셨죠. 이건 우리에게도 교훈이에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말의 힘을 더 잘 이해하게 돼요. 말을 적게 하면서 더 의미 있는 대화를 추구하게 되고 이는 우리가 타인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며 삶에서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찾게 해줍니다. 공자님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말은 우리의 지혜와 인품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조금 더 생각하고 의미 있게 대화하려고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 중 하나가 될 거예요. 꽃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피어나요. 우리도 자신만의 개성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겨울이 가고 나면 봄이 오듯 인생의 어려움도 시간이 지나면 꼭 좋아진다는 걸 믿으세요. 세 번째로 유산 상속할 때 자식에게 다 주지 마라. 잘못하면 길바닥에 나 앉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다 주면 안 됩니다. 먼저 왜 모든 걸 다 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볼까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물질적으로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특히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재산을 주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녀가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 마치 스스로 걷지 않고 계속 업혀 다니려는 아이처럼요. 자립심이 중요한데 그걸 놓치게 되죠. 쉽게 얻은 재산은 자녀들이 노력의 가치를 잘못 이해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마치 게임에서 바로 최고 레벨로 가는 비법을 얻은 것처럼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되는 거죠.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마치 미리 정답을 알고 있는 시험을 보는 것과 같아서 스스로 노력해보려는 의욕을 잃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는 유산의 일부를 사회적인 목적이나 자선 활동에 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세상에 기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유산을 자녀의 교육이나 개인 발달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미래를 위한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조건부 상속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한 목표나 성취를 이루었을 때만 상속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스스로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을 장려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유산 상속은 자녀에게 단순히 재산을 넘겨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는 자녀들에게 삶의 가치, 자립심,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가르치는 중요한 기회랍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한다면 자녀들이 물질적인 부 이상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새가 날기 위해선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때로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랍니다. 해가 지면 하루가 마무리되며 평온을 가져다 줘요. 우리도 마음의 안식을 찾아 삶의 균형을 맞춰야 해요. 네 번째로 모으는 것보다 베풀어 주는 게 좋다. 사람들에게 베풀면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지고 충족감이 있습니다. 베풀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남에게 줄 때 그 순간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사실 많은 연구에서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자신을 위해 돈을 쓸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해요. 이건 조금 신기한 현상 같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큰 행복을 느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남에게 베푸는 행위는 우리 자신에게도 좋은 영향을 줘요. 우리가 사회 안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
자아 실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행위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줘요. 나이를 더 먹으면서 우리는 더욱 더 이해하게 돼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재산이나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른 이와 나눌 때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행복이 커지죠.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가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가 세상에 내놓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고 우리 주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조금 더 나누고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 보아요.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을 수 있어요. 유연함과 강인함이 함께 있을 때 성공에 이를 수 있죠. 숲은 다양한 생명체로 가득 차 있어요. 이처럼 삶 속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면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식들과 같이 살지 마라. 자식들과 같이 살려고 하면 계속 다툼이 일어납니다. 저도 힘든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나이 들면 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왜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가정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선택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 연구와 경험들을 통해 볼 때 독립적인 생활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양 세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것이 좋다는 관점에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첫째, 자녀와 별도로 생활하면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개인적인 공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 간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죠. 서로에 대한 과도한 의존 없이 각자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둘째,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더 많이 존중하게 됩니다. 가끔은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기도 해요. 서로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커지죠. 셋째, 양 세대 모두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탐구할 수 있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이는 자아 실현과 개인적인 만족감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선택에는 어려움도 따릅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일상적인 소통이나 지지가 필요할 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현대 기술을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화, 비디오 통화,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서로를 자주 만나고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각자의 행복과 서로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떨어져 산다는 결정은 반드시 서로 간의 사랑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개인적인 성장을 격려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게 하는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며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해가 매일 뜨고 지지만 매일 다른 풍경을 만들어요. 일상 속 새로운 것을 찾아보세요.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비가 온 뒤에 맑은 하늘이 더욱 아름다운 것처럼 어려움을 겪은 뒤에 평화는 더욱 깊어요. 우리 모두의 삶이란 정말 광활한 밤하늘처럼 무한한 별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저는 그 별들 사이를 걸으며 찾은 몇 가지 특별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이야기들이 우리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행복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첫 번째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을 좀 내려놓아 보세요. 진짜 행복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말 한마디에는 정말 큰 힘이 담겨 있어요.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말을 통해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세 번째,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삶의 교훈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가치랍니다. 네 번째, 주변 사람들과 나눔의 기쁨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녀들과는 서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표현이랍니다. 우리가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서로를 응원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눈 작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조그만 빛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돕고 나누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걸어가요. 이 여정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행복이에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